제가 AP Statistic 5점으로 빠르게 돌입하는 방법과 수업 소개를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P Statistic은 정확하게 해야 5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해서 5점 받게 하기라는 제목으로 준비해봤습니다.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쉽게 이해를 시켜주는데 학생이 그걸 정확히 이해를 해주는 것까지. 그래서 김정현 쌤도 말씀하셨지만 누군가에게 이거를 자기가 이해한 걸 설명할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돼. 그러니까 이걸 설명한다는 건 정말 이해를 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설명해보라면 못하면 모르는 거예요. 근데 스태티스틱은 특히 심해요. 제가 캘큘러스도 가르치고 이제 다른 SAT 수학도 가르치는데 스태티스틱은 사실 수학이 아닙니다. 거의 암기 과목이에요. 그래서 수학이 아니야, 뭐 배신이야, 뭐 이렇게 말하는 애들도 있어요. 수학이 자신 있어 선택했는데 수학과의 카테고리 안에 있는데 수학이 아니야. 그래서 영어가 약한 애들이 특히 놀래면서 힘들어해요. 문제가 소셜 스터디에 가깝죠. 말이 많죠. 근데 이게 개념만 정확하게 돼 있으면 이게 그 접근이 굉장히 빠르거든요. 근데 개념이 정확하게 안 돼 있으면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문제 풀고 있어도 책을 들여다보고 있어도 4점 이상 나오기도 힘듭니다. 그 다음에 용어, terms, definition. 그러니까 뭐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라. 이것처럼 스태티스틱 용어들이 있어요. 근데 그 용어가 스탯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완벽히 이해하고 그다음에 좀 메모리를 해줘야겠죠. definition 정의. 그리고 이제 기본 개념 확인 문제를 풀립니다. 이렇게 개념 수업을 들은 다음에 기본 개념을 확인하는 문제를 풀면 10개 중에 한 3개 정도는 틀려요. 스태티스틱을 예일대학교, 존스 홉킨스, 코넬대학교 이렇게 다니는 학생들, 대학교 1학년 애들도 와서 사실은 수업을 들어요. 그러니까 대학교 1학년 스태티스틱 수업을 듣기 위해서 예습을 하고 가요. 오히려 아이비리그 다니는 애들일수록 겸손하게 와서 예습을 하고 갑니다. 근데 그 학생들조차도 객관식 10개를 풀리면 3개를 틀려요. 근데 그 학생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 3개 틀릴 때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나 틀렸구나. 이거 공부하면 되는구나. 이게 되게 태연해요. 근데 왜냐면 진짜 틀린 거를 공부를 하는 게 공부거든요. 그죠? 그리고 틀렸을 때, 내가 정확히 안 됐구나를 확인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해도를 확인시키고요. 그 다음에 유형별 문제풀이를 합니다. 제가 이 스태티스틱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이 유형별 문제풀이가 되지 않으면 기출문제를 아무리 2월 달부터 붙들고 있어도 소용이 없는 학생들도 많아요. 왜냐면 이제 실제 문제는 풀 모의고사는 모든 개념이 섞여서 나오잖아요. 문제가 골고루 섞여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이 확률 문제 같긴 한데 확률 챕터 5, 6 중에 어딘지 모르겠다. 이렇게 해서 엉뚱한 방법으로 풀어본다든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유형별로 연습을 시키면 예를 들어 샘플링이면 샘플링 문제는 이렇게 나오는구나. 확률 문제는 이런 패턴들로 나오는구나. 컨피던스 인터벌은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거 연습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이제 아이들 자신감도 생기고 좀 파악이 돼요. 파악이 돼서 같은 또는 비슷하지만 변형된 패턴의 문제들을 연습함으로써 그 비슷한 문제가 나왔을 때 이제 맞출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죠. 그리고 패턴이 비슷한 문제도 꽤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AP Statistic MCQ가 굉장히 헷갈려요. 그리고 말로 돼 있는 MCQ가 오히려 차라리 단답형 문제였으면 좋았겠다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의 설명이 어렵기 때문에 A도 맞는 것 같고 B도 맞는 것 같고 C도 멋있는 말 같고 이러다 보니까 공부를 특히 안 한 학생일수록 개념이 정확하지 않은 학생일수록 그 객관식 보기에 현혹이 돼서 헤맵니다. 그러니까 어정쩡히 공부를 하면 안 한 것보다 못합니다. 어정쩡히 공부를 하면 자기가 한 것 같은 느낌의 복습을 안 해요. 그러니까 아예 모르는 학생들은 어느 날 정신 차려서 나 공부해야겠다 하는데 어정쩡히 공부를 해놓고는 아는 것 같고 알 것 같고 들은 것 같고 이게 최악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계속 제가 잔소리를 하면서 수업을 끌고 갑니다. 공부를 못하는 학생일수록 개념 다시 리뷰하라면 안 하고 기출문제 풀고 있어요. 마음이 불안해요, 선생님. 다시 개념을 보려니까 마음이 불안해요. 기출문제부터 풀어야 돼. 자기 멋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의 코치를 잘 따라줘야 되고 개념 정확히 한 다음에 유형별 연습 문제를 충실하게 했을 때 그 다음 최근 20년 풀 테스트를 가지고 실전 감각을 익히는데 최근 10년 거를 주로 하고요. 그 전 10년 거들은 뽑아서 합니다. 뽑아서 하고 FRQ를 뽑아서 하고 괜찮은 문제. 왜냐면 20년 전 걸수록 난이도가 낮아요. 스태티스틱을 그때 많이 선택도 안 했고 사람들이 레벨 낮고 아이들도 진화하고 문제도 진화합니다. 그래서 최근 것들 10년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release된, 그러니까 공개된 FRQ와 비공개 FRQ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다 수업 때 다룹니다. 이거는 수업 교재인데요. 이제 95% 학교가 똑같은 AP 스태티스틱 교과서를 전 세계적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 교과서의 이 두꺼운 전화번호부만큼 옛날 전화번호부를 아는 분들은 아실 텐데 그거를 이제 요약해서 개념 요약 PPT, 그다음에 뭐 공식이나 뭐 definition 같은 거 이렇게 박스에 이렇게 딱 깔끔하게 정리된 요약된 노트를 쓰고 있고, 그다음에 개념 그 단어 용어가 중요하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챕터별로 용어를 단어집, 한마디 단어집이 한국말로 단어집을 줍니다. 그래서 이거를 누워서도 이렇게 복습하려면 누워서 보면 안 되겠죠. 잠이 와서. 어쨌든 복습할 때 이거를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단어를 달달달달 외우듯이 여기 있는 거 내가 다 알고 있으면 다 아는 거야 라고 점검도 할 수 있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5점 안정권 공략법인데요. 이게 유형별 연습 집중이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 다시 한번 강조드린 건데 이제 MCQ가 40문제고 1시간 15분인가 20분의 시간을 줘요. 되게 길게 시간을 주는데 5문제 이하만 틀려야 됩니다. 5문제 이하 틀리는 게 어렵습니다.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5개 이하 틀리는 거를 뭐 나 다 맞을 거야. 불가능합니다. 거의. 그러니까 그만큼 헷갈립니다. 5개 이하 정도, 5개 정도만 틀려야겠다 생각하면 안정적으로 5점 MCQ는 괜찮습니다. 커트라인. 그다음에 FRQ 5문제가 8-1이고 딱 한 문제가 8-2인데 이 마지막 8-2 이 한 문제 연구 문제는 버려도 됩니다. 솔직히. 5점 받는데 크게 영향 안 미칩니다. 버려도 되는데 진짜 버리나요? 마지막으로 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남아 돌 때. 왜냐면 이 5문제가 기본 문제고 기본 개념 다 배운 거에서 나오는 문제인데 이것도 안 되면서 6번에 시달리면서 나 이거 못하니까 나 안 되겠어 이렇게 좌절에 빠지고 이럴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FRQ Part 1의 5문제가 기본 문제 특히 8가지 유형으로 제가 종류 나눴고 FRQ도 유형별 문제를 풀리거든요. 근데 이거는 거의 다 응용 문제예요. 다 응용 문제라서 사실 접근하기 힘들다고 처음에는 느껴지고 공부 잘하는 외고 특목고 애들도 FRQ 계속 공부 안 하고 미뤄요. 계속 미루는데 이거는 붙들고 시켜야 되고 그 8가지 유형 나눈 걸로 훈련을 시키면서 포맷을 암기를 시키면은 술술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포맷을 암기시키고 그 다음 시간이 정말 막판에 남으면 이 6번 문제 너무 다양하고 AP 범위를 beyond 벗어난 걸 내요. 내니까 이거는 운 좋으면 A, B, C, D, E 이렇게 5개, 6개의 소문제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2배예요. Part 1에 있는 문제들보다 문제수가 2배고 한 문제인데 25분을 줘요. 이거는 그냥 자기 아는 선에서 최선을 다하면 돼요. 최선을 다해서 A, B, C만 써도 되고 A, B만 써도 되고 못 쓰면 난리고 왜냐면 내가 못 쓰면 남도 못 써. 내가 공부를 충실히 했을 경우 내가 충실히 했을 때 6번이 쉽게 나오면 다 같이 다 잘 쓰는 거고 내가 충실히 공부했는데 내가 정말 못 풀 정도로 난이도가 나왔어? 남들도 못 풀어요. 그러니까 부담을 갖지 말고 접근해라. 그래서 AP 스태티스틱 5점 공략법은 제가 이렇게 잡고 나아갑니다. AP 스태티스틱도 하이브리드 테스트 서브젝이 돼서 이제 MCQ는 이제 온라인으로 풀고 FRQ는 시험 때 받는 종이 책자에다 답안을 써서 제출합니다. 이렇게 되는 것들은 이제 이공계 수학 과학 시험들이 다 기호를 써야 되니까 이렇게 바뀌거든요. 그거 참고하시고요. Able Prep AP Digitalization을 마지막으로 좀 소개시켜드리면은 그 저희 스코어쉐이크 SAT를 쓰고 있는 플랫폼 그 난이도가 SAT 그 커리지보드에 가까운 그 스코어쉐이크 그 개발자들이 지금 AP도 작년부터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디지털라이즈 되고 있다는 걸 듣고 특히 인기 있는 과목부터 지금 많이 디지털라이즈 되어 있고요. 그래서 내년 2월부터는 온라인 모의고사를 저희가 실행할 건데요. 어쨌든 디지털라이즈 된다는 건 툴의 변화지 디지털라이즈 된다고 해서 공부 잘하는 애가 시험을 망치고 공부 못하는 애가 잘하게 되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용에 충실하게 공부를 제대로 시키는 AP, SAT 학원으로 저희가 학생들을 잘 이끌도록 하겠습니다.